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중국 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자가 좀 이렇게 나와 있으나 설명을 잘 들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우곤이라는 사람입니다. 순우곤, 우자고 곤자인데 옛날 춘추 전국 시대 아주 이 사람은 해학가예요. 그래서 이 자는 골계가 해학가 그러는데 그 사마천의 사기의 그 골계열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깁니다. 그리고 제 나라에서 각 지역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직하학당에 나중에는 원로 요새 말로 교수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죽었을 때는 제자 3,000명이 모여서 이 장례식도 한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순우공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여러 명이고 제일 이 사람이 못생겼어요. 못생겨서 집에서도 그냥 너 가서 워낙 사람도 먹기도 힘드니까 너 가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얻어먹고 다녀라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워낙 거기 있으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똑똑하니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최사라고 그래요. 최사. 이 최자는 군더더기 최자 또는 대릴사의 최자 그래요. 이 자는 사의 서자입니다. 이 최사라는 것은 그 당시 선진시대, 춘추 전국시대 이때를 그 선진시대라는데 그때는 이렇게 특별히 얻어먹을 때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불쌍히 어느 집안에서 머슴 생활을 하면서 그 못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시집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집 못 간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어디 집도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산다 해서 대릴 사이로 사는 그런 사람을 최서라고 그래요. 최서.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최언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우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 당시 제 나라의 위왕이에요. 위왕한테 이렇게 발탁이 되어 있는데 위왕이 상당히 전쟁을 좀 좋아한 모양이에요. 전쟁도 좋아하는데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신하들이 하나도 위왕한테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순우공이라는 사람이 견토지쟁이라는 이야기를 딱 설명을 합니다. 이 순우공은 항상 직접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또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한자로라는 개, 그 당시 개 이름이 또 유명했던 뭐예요? 한자로라는 개가 엄청 빨리 달리는 말입니다. 엄청 잘 달려요. 그리고 동각준이라는 토끼가 있는데 동각준이라는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아주 교활한 토끼고 잘 달리고 한 토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달리는 한자라는 개하고 아주 교활하고 잘 달리는 동각준이라는 토끼가 있는데 어느 날 둘이 딱 만났어요. 그래서 동각준이가 개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 한자라는 개가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태산 주변을 그냥 몇 바퀴 돌고 쫓기고 잡으러 가고 하다가 두 마리가 지쳐가지고 탁 쓰러져 죽을 때 농부들이 와서 그것을 손쉽게 가져갔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제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별로 크지도 않는 나라끼리 대전쟁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우리 둘이 서로 싸우다가 바로 죽어버리면은 한자로나 동각준 같이 죽어버리면은 바로 이 강대국인 진나라나 초나라를 우리를 먹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지 말고 우리는 견토지쟁 같은 일을 하지 말고 나라를 튼튼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 다른 신하들은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고사성어가 있는데 일명경인이요. 일명경인.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울었다 하면은 사람들이 놀랄 경자입니다. 놀랄 경자.
내가 한번 울어버렸다 하면 세상이 놀란다. 이런 말인데, 바로 이제 순우건이가, 바로 임금인 유양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랍니다. 왜냐하면 유양이 아주 수수께끼를 좋아해요. 그리고 주색에 잘 빠져.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하나 낸다 하니까, 좋다. 당신이 한번 수수께끼를 해서 내가 알아맞혀 보려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국중유대조. 국중, 나라에 유 있다. 이 말이에요. 대조, 큰 새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에는 큰 새가 있는데, 지왕지정. 지는 멈출 지자입니다. 그치다. 이 말이에요. 지는 의에, 즉, 임금님의 뜰에 멈춰 있는데, 이게 나라에는 큰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왕의 뜰에 지금 멈춰 딱 앉고 있습니다. 3년 불비. 그런데 그 새는 3년 동안 불비, 날빛에 날지도 않고, 또 불명, 울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지차조하야. 이 말이에요. 부지, 모릅니까? 이 말이죠. 차조,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어찌하자 하자 무슨 새인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무슨 새인지 압니까? 이 말로 가죠. 다시 한번 설명을 여기서 보면은 국중유대조, 나라에는 큰 새가 있는데 지왕지정, 왕의 뜰에 이렇게 딱 멈춰 있습니다. 3년 불비 우불명,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또한 울지도 않으니 부지차조하야, 이 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신하들이 있는 데서 말을 하니까 바로 임금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차조 불비즉이, 차조, 이 새는 불비, 날지 않다. 즉 이라는 것은 뭐뭐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새는 날지 않을 뿐이지, 이 말이에요. 일비충천, 한 번 날았다 하면 이 충자가 찌를 충자입니다. 하늘까지 찢어본다. 이게 충천이라는 말은 그냥 하늘을 뚫고 가는 거예요. 한 번 날았다 하면 하늘을 뚫어볼 정도고, 불명즉이, 울명자에 울지 않을 뿐이지 일명경인이라, 한 번 울었다 하면 세상이 놀래버린다. 이게 이 제나라 유양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차조 불비즉이, 이 새는 날지 않을 뿐이지 일비충천이다. 한 번 날았다면 그냥 하늘까지 솟아버리고, 불명즉이, 울지 않을 뿐이지 일명경인이라, 한 번 울었다 하면 세상 사람이 놀래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제나라 유양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제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 그런데 그때 제나라의 직학당에 맹자도 왔어요. 맹자하고 순자하고 만났다는 기록은 없으나 맹자가 왔어요. 맹자가 왔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에 남녀 구별이 많은데 이 순우건이 맹자한테 물어봅니다. 형수가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건져내야 합니까? 이렇게 맹자가, 남녀 간에는 예를 중시하지만은 형수가 빠졌을 때는 손으로 건져내는 것이다. 그것이 권도다 그랬어요. 권도다. 그러니까 천하가 지금 물에 빠져 있는데 어째 안 건져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하가 지금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맹자한테 천하가 이렇게 바로 물에 빠져 있는데 왜 안 건져냅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맹자가 형수가 물에 빠질 때는 손으로 건져내지만 천하가 물에 빠질 때는 도로 건지는 것이다. 손으로 건져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도라는 것이 우리가 법을 항상 불변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규정되어 있는 법을 법이라고 했을 때 권도라는 그 법을 그때 맞추어서
변통해서 응용해서 쓰는 것이 구원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밤낮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이 구원도를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중시한다. 그것은 법은 항상 앞서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항상 뒤늦게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 앞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후곤이 맹자를 보고 그때 느꼈어요. 이야, 맹자가 역시 뭐구나? 성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맹자를 가리켜서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양이 조나라에 사신으로 보냅니다. 이 순후곤을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으로 가라면서 황금을 조금 줘요. 그 마차도 여러 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주면서 네가 이것을 가서 조나라 임금한테 바쳐라. 이렇게 사신으로 갔다 오라니까, 감사하다는 표시로 갔다 오라니까 이 순후곤이 한바탕 깔깔 웃습니다. 그럼 이 유양이 어째서 웃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궁궐에 오는데 농부가 제사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탁 지내면서 중얼거리길래 한번 제가 그 옆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농부가 상을 탁 차려놓고 상도 큼지막한데 그 제를 지내는 것이 딱 족발 하나 딱 넣고 술 한 잔 딱 넣어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올해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 창고가 큰 창고가 5개나 있는데 이 창고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아니 많은 양을 그렇게 얻고 싶으면은 재물이라도 조금 차려놓고 해야지 겨우 족발 하나에다가 술 한 잔 넣고 조그만 술 한 잔 놔두고 그렇게 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이 유양이 얼른 깨닫고 그래 선물을 좀 많이 가지고 와야지 해서 이렇게 또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사실은 원조를 그때 구원병을 오니까 그냥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 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양이 그러면 큰 일을 하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술을 잘 마시니까 당신은 그 술을 주량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주량이 어느 정도 돼야 술을 취하냐? 그러니까 저는 한 잔에 취할 수도 있고 한 섬을 먹어도 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 말이 그러냐? 그래 어떤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하니까 저는 임금님 앞에서 술을 마실 때는 한 잔도 취합니다. 왜 그래야? 임금님 앞에라 함부로 마실 수도 없고 그리고 뒤에는 칼을 차고 있는 병사가 있어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한 잔도 못 마시고 아주 몸조심을 하기 때문에 한 잔이면 취해버립니다. 그래? 그리고 어른들이 모여서 이렇게 술을 마실 때는 어른들 앞이라서 한 대 정도 한 병 정도는 이렇게 딱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른들이 주고받고 장수도 하고 비리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한 병 정도 괜찮고 또 친한 친구들이 여럿이 모여 있을 때는 한 말도 먹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먹으니까 한 말 정도를 먹고 그러나 여자들이 있고 젊은 여자들이 있고 그냥 술을 따라주고 먹고 재밌게 놀 때는 한 섬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자들하고 같이 노니까 술이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먹고 아주 즐겁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후회스러운 일이 많고 큰 이 기쁨이 많으면 슬픔이 크게 옵니다. 그래서 술은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이 위양이 깜짝 또 놀랍니다. 맨 주색을 하고 정치를 경대부들한테 맡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초나라 임금한테 사신으로 보내면서 따오기 한 마리를 줘요. 따오기 한 마리를 선물로 이거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들고는 갑니다. 들고는 가면서 성문 밖에 딱 나서자마자 그 세장에다 든 이 따오기를 이렇게 문을 열어주니까 따오기가 싹 날아가 버려.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초나라 왕을 딱 만나러 갑니다. 이 초나라 왕 앞에서 딱 앉아서 제가 제 나라 임금께서 이 따오기 한 마리를 줬는데 성문 바깥에 나오자 따오기가 목이 마르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을 좀 열었더니 이놈이 그냥 물먹으러 가가지고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따오기 한 마리를 가지고 올라는데 따오기가 없어져서 죽어버릴까 자살을 해볼까 하니까 우리 임금이 걱정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우리 임금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독하게 했으면 그 따오기 한 마리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이 말을 들어서 제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시장에 가서 한 마리를 사와서 가지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새 한 마리를 제가 모르게 사가지고 오는 것은 바로 초나라 임금님 앞에서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도망가 버리면 초나라하고 이 제 나라와 간에 왕래가 끊어질 것 같고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와가지고 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초왕께서 저를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초나라 왕이 이야, 그 제 나라에는 이렇게 훌륭한 신하가 있는가,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다 하면서 상을 엄청 크게 줬어요. 이게 조그마한 따오기 한 마리 가지고 가가지고 선물을 보따리로 가져오면서 제 나라하고 이 초나라 간에는 좋게 지내서 한참 동안 아주 좋게 지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우곤의 그 못생긴 얼굴이지만은 이 천하를 다 뒤집고 달아다니면서 모든 말을 할 때 언어적인 표현으로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고 언어적으로 표현을 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